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12시 머니왕 2부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치솟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친 물가다. 저도 한번 장 보러 가기 덜덜 떨려서 바나나를 사려고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가기도 정말 고민이 되는 요즘인데요. 미국도 정말 상황이 마찬가지죠. 아니요, 미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간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아주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8.6% 상승으로 1981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도저히 잡히지 않으니 미국의 연준은 더욱더 강력한 긴축을 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현실화되면서 간밤 미증시 급락을 또 면치 못했습니다. 요즘 계속된 급락세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나 떨어지면서 11,000대, 11,300대에서 종가를 썼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시장 열리기 전에 뭔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밤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떠한 강한 탄력을 내지 못하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장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출연자들과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함께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접수된 내용들 추려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 창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노란톡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다음 주 비전 전략 먼저 받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세요. 주식명가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실 때 발걸음 오늘 좀 무거웠죠? 그렇죠. 쉽지 않은 시황의 해설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어떡해요, CPI 망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두 분 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일단은 시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CPI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게 원래 이 정도 나왔으면 유가가 조금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텐데 유가가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잡히고 있다가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 붙여도 재료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가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 조금 더 보수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수많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제 장에서 미국 장이 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 정도 CPI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도 금요일 날 오전부터 해서 CPI가 두 자릿수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지수 자체에서는 선 반영이 돼 있다. 금요일 장에서 먼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미국 장에 이어서 낙폭은 그렇게 과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외국계 리포트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좋지 않은 리포트를 썼던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 둔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국내 이제 주요 IT 업종들에 대한 조금 이제 외국계에서의 패닉세를 좀 패닉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너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기관의 방어력도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만 사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도 실제로 대형주 위주로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의 하락은 조금 더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으나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만한데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지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도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FOMC 이전에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은 있고 그 이후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크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장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면 볼만한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비전 전략 통해서 힌트 얻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지수 추종 ETF를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100%의 비중 중에 50%는 지수 추종 ETF를 공략을 해볼 것 같고요. 뭐 이제 코스피는 코덱스 레버리죠. 일단 ETF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앞에 붙는 이제 코덱스나 뭐 타이거 이런 거는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가 붙은 ETF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수는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수 추종 ETF를 사시면 지수 추종돼서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고 지수에 추종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버리지라는 건 2배, 일단 1% 오르면 2%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탄력성을 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과 함께 코스피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두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시초가가 아마 저가 상황에서 저는 시초가 공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지수 밴드 하단에서는 항상 강한 반발 매수세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과연 지수가 올랐을 때 내 종목이 오를 수 있느냐 혹은 내 종목이 재료가 살아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수 추종 ETF의 50%의 공략을 한번 써볼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수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인버스 하방에 베팅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상방 베팅이었어요.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에도 주목을 하시네요. 네, 사실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업종을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0%의 비중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LNG선 수주에 혹은 컨테이너선 수주에 대한 이제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선사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2020년, 2021년도에 받았던 수주 잔고들이 현재 조선사들의 좀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유동보다는 예전보다 고정 비용이 지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때 이미 실적 쇼크가 왔고 2분기 때도 실적 쇼크가 일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가의 탄력성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는 기자재 업종들은 어차피 들어가는 업종 부담 이런 이제 좀 원가에 대한 부담은 조선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재 업종들은 2차 전지 소재처럼 같이 이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술적과 이제 대외적인 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선 기자재 업종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는데 이미 시세를 분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30%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G 이제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5G를 들고 오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가 수급 공백이 있던 그런 섹터들이 강하게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간 마감쯤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동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수급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작은 수급에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국내로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 회의도 많이 했겠지만 당연히 5G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5G 관련주들을 한 번 정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제 지수 추종 ETF의 50% 그다음에 조선의 30% 5G 20%를 쓰는 공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에 베팅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요즘 좀 신호가 잡혀 있었던 조선 기자재 하나,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쪽으로 주목을 하셨습니다. 5G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장이요. 이 겨울이 대체 언제 끝나고 봄은 언제 오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앵커님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시장이 좀 좋지 않아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 있고 반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CPI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미국의 CPI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시장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글로벌 경제가 정말 대공황 수준에 그리고 지금 81년 이후에 정말 그렇게까지 시장이 내려가려면 두 자릿수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6%라는 정도는 이게 시장 예상치가 8% 초반대를 예상했지만 그래도 약간 상회했을 뿐이지 거기에 너무 약간 지금 투심이 민감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장밋빛 미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 시장이 최근에요. 4월 초부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 보시면은 7주 연속 하락을 합니다. 7주 연속 동안에 음봉이 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이 커플링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빠진다? 우리는 더 빠졌어요. 3.2라도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빠졌을 때 우리나라 아무리 빠져도 마이너스 1.8, 2%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점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CPI가 이렇게 빠졌다고, CPI가 상회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스닥이 어제도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와, 월요일 시장은 큰일 났다. 도망쳐야 되나? 정말 런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생각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 주식은 대다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극소수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론이 이제 CPI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점론이 조금은 이제 좀 이생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CPI 하나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론을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또 설명하게 되면은 그건 또 근거성이 너무 부족하게 되죠.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동격서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서방에 이슈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동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16일 날에 또 우리나라에 예정된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제 파격에 대한 부분들, 혁신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들 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길도 열렸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나스닥만큼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근거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자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4%, 5%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CP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은 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도 빅스텝도 예상은 했고 이미 너무 많은 선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그래도 반등에 더더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하기 전에 어떻게든 시장을 잡겠구나 라는 점에 한번 관점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말에 낙담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월요일, 화요일까지 여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커플링 되면서까지 그렇게 일치하진 않겠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주식시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내를 갖고 지금은 참아야 하는 시기 그리고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자면 우리나라의 내공이 조금 더 탄탄해졌다. 미국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비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좀 테마성 위주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카 30% 비중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스마트카 쪽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있어서 수소차도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섹터가 이제 좀 수급이 형성이 됐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시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캠시스에서 자율주행 쪽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도 정말 눌릴 만큼 너무 많이 눌렸어요. 테슬라가 $700를 또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게 됐는데 지금 테슬라 바닥론도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기차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빛을 발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다 같이 지금 스마트카 자체에서 올라오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반등을 하는 걸 보니 그렇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이 지금 살아있는 섹터들, 앞서 있었던 섹터들을 죽이지 않는구나. 결국엔 살아나게끔 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바닥 형성이 됐으니까요. 스마트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섹터를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30%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석탄까지 지금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자재 쪽이 워낙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태양광 패널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이 관심주로는 제가 이제 또 유니슨이랑 풍력의 또 대표적인 유니슨, 태양광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바로미터로 잡아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데 지금의 태양광과 지금의 풍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전에 밀려서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었던 섹터 자체가 다운되어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시세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부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내 포트폴리오에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30%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철강. 철강도 30% 동일 비중 보고 싶습니다. 철강 쿼터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철강 관련 관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미중무역 전쟁을 도발시켰던 것이 이제 철강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미 간에 이제 철강 쿼터제가 이제 폐지되게 되면은 이 제한되어 있던 물량이 풀어지게 되고 지금 상황보다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캐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철강 관련주 오후 막판에도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철강 관련주도 굉장히 갈 것 같은데 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관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물론 거기서 요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관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쿼터제가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단기간의 이슈로는 다음 주는 충분히 챙겨볼 수 있는 섹터이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I스틸이라든지 몬베철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재료가 이슈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먼저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는 쪽에 보다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미래차, 스마트카 첫 번째로 주셨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철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네. 이부입니다. 연결 잘 네. 되셨고요. 오늘 첫 번째로 연결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하인크 코리아고요. 하인크 코리아.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6,500원에 15%. 16,500원에 15% 비중으로 네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이구,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18,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오. 좀 물타기 해서 이렇게 단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머나, 예, 예. 근데 어제 갑자기 한 이틀 동안 그렇게 푹푹 빠져서 예. 이게 무슨 이슈가 있나, 회사가 문제가 있나 엄청 궁금했거든요. 저 혹시 이거 어떻게 매수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머니투데이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고래 삼총사 그쪽에서
이 하이크 코리아를 굉장히 맨날 며칠을 강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이거는 7월 중순까지 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그러셨구나. 쭉쭉 빠져가지고 아마 예, 이게- 그때 이제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기는 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간 급락을 해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많이 놀랐어요.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만 감사합니다. 어드바이저와 통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하이크 코리아 일단은 방송을 보고 일단은 조금 이제 보셨다는데 일단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서 이게 그 핸드폰에 네. 액세서리 같은 거 네. 뭐 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IT도 그렇고 뭐 무슨 뭐 솔루션 뭐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디즈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 같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완전히 거의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물을 한번 맞아요. 네, 타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추세상 기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단 무너진 상황에서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사실상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기에는 조금 평균 단가라든지 현재 추세상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단 지수 자체가 밀린 것도 밀린 건데 거래량 자체가 일부 좀 터진 면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여기서 저라면은 사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권유를 드리고 싶지만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엿보시려면은 반등 타임을 한 10,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질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어떤지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런 소형주들은 주가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재료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올랐던 재료도 사실상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올랐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특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 그냥 올랐어요? 네? 그냥 올랐어요? 뭐 엄청나게 이런 지수 거의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거의 한 달, 두 달간 거의 70%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이 여태까지 나와 있던 뭐 재료들을 다 봤었을 때 70%까지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은 회사가 잘 나가는지 유무보다는 앞으로의 재료가 좀 살아있는지 봐야 되는데 재료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난 재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면서 주가 상승력이 올랐는데 그만큼 탄력성이 붙었다. 근데 그 탄력성이 둔화가 되면서 이전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한 번 정도 기회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것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때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최우선으로는 시초가 약간의 반등이 나왔었을 때 한 13,000원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일단 전 기술적으로는 조금 무너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 혹은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손절을 고려하시고 있다면은 저라면은 월요일 날 조금 이제 한 시초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추매를 해서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단가를 낮춰서 팔면 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은 아예 바닥권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할 것이라고 고려를 하시고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사실상 추가 매수에서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정말 손절도 못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많고요. 그만큼 조금 긍정의 의견보다는 저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전 현재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주가보다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일단은 10,000원 라인 하단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잠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하잉크 코리아의 재무 상황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작년 1년 동안 매출액이 14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28억 원인데요. 최근 이제 이상급등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급등을 하면서 주가의 시가총액이 불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지금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는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주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찾아봤더니 이슈는 있긴 있었어요. 토트넘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도 가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 외적인 이슈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지지선이 위태롭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볼 때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대응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한 가지 포인트나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시청자님께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이제 이상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제 수급 공백, 아까 말씀드린 수급 공백을 이용해서 한 번 정도 시세를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하잉크 코리아도 마찬가지.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슈가 있다보다는 지수 인버스 개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이전에 뭐 GS나 그런 이제 원유 혹은 이제 가스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지수가 꺾임에 따라서 확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잉크 코리아도 지수가 꺾임에 따라 일부 오르고 최근에 또 스펙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지수가 안 좋을수록 뭐 스펙주나 품절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잉크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스펙주에서 좀 전환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상급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꼭 로스컷을 일부 걸어 두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한 당연히 그만큼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이익을 보존하든지 혹은 이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한 뭐 기술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일종의 하나의 매매 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취향 따라서 이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테마주들이 보통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변동이 극심한 종목일수록 손절가는 철저히 하자라는 그런 코멘트 주신 거니까 이 내용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30% 정도 됩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까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오, 일단은 수익은 약간 보고 계신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예, 단가가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에서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최원범 네.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네. 네, 시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되지 않으셨고 셀트리온 관련주를 지금 들어가셨던 자체가 지금 약간 하락장에 승부수를 띄우신 것 같거든요. 그 합병 네.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그 사형제 중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네네. 좀 중기 정도 좀 보고 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목요일 날은 좀 그러니까 121선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좀 보여서 좋다고 봤는데 금요일 날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오늘 상담 잘 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 관점대로 한번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종목은 굉장히 좀 내가 리스키한 거를 감안하고 시작을 한다고 일단은 그 마인드를 좀 탑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많이 타 있다는 얘기는 공매도의 굉장히 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가지 않지라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합병 이슈도 네. 물론 합병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아들들에게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게 되면서 아직은 이제 뒤에 선상에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주가 탄력을 좀 못 받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부터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고 계신데 얼마 되지 않으셨고 지금 약수익권이시라서 오히려 더 고민이실 거예요. 보통 네. 내가 약수익권이거나 내가 수익권일 때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고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가 더 어렵거든요. 손실일 네. 때보다. 손실 때는 기다리자. 그래 반등을 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포커싱을 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네. 약수익일 때가 훨씬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장에서는요.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점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 중에 하나인데 한 종목당 30%라는 비중을 실으신 거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네.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중 네. 자체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내가 너무 확신이 있더라도 20%는 안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500억 이상의 순매수 포지션을 3거래 이상 잡아주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천억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3거래 이상이 연속되기 시작했을 때가 바닥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만 전자가 깨지겠어, 7만 전자 깨지겠어, 6만 전자까지 내려왔죠. 셀트리온 6만 깨지겠어, 5만 깨지겠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비중에 대한 네. 30%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귀환하기 시작했을 때 30%가 저는 이제 좀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행히 약수권이시니까 비중을 조절하셔서 최대 20%까지 좀 비중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중단기조를 좀 바라보시고 그런데 정말 제 말씀대로 시장이 반등을 정말 찐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비중에 대한 추가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뭐 좀 중장기로 좀 보고 있는 이런 주식이라서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면 어떻게 예. 보세요?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지금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중장기까지 내가 올해 말까지 봤다. 그런데 시장이 결국에는 유상향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요일자에 꺾였죠. 근데 이 꺾임이 셀트리온의 또 다른 또 공매도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30%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중장 계절을 보시더라도 비중은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20일 계속해서 장기 평선 뚫어주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추가 비중을 더 실어서도 안 늦어요. 상승 중일 때, 수익 중일 때 추가 매수 하시는 부분이 정말 그때가 완벽한 추가 매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추가 매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플러스가 났을 때 이 종목이 정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수익 중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은 비중을 줄여주시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화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문자 좀 볼까요? 문자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경동 나비엠 볼 텐데요. 매수가 53,30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44,400원까지 지금 밀려있네요. 주가의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 혹시 광고 CM송 아세요? 그 경동나비 그거 아닌가요? 네네네, 한번 요청을 하려고요. 네, 경동나비 이거였었는데 무튼 잘하시네요. 네. 예. 53,300원이면은 그래도 평균 단가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셨을 때 어떤 이제 뷰로 매수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 국내 시장은 경동 나비엔이 좀 레드 오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판촉 관련된 그런 이제 재정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미국 쪽 북미 시장 공략을 굉장히 잘해서 그만큼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또 CPI가 많이 좀 꺾였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CPI 꺾이게 되면은 미국 이제 국민들도 당연히 허리띠를 좀 졸라맬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이제 뭐 친환경 혹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조금 이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래량이 없이 흘렀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분명히 일부 반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엄청나게 손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53,300원이면 그래도 지수가 일부 약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전에도 보시면 일단 52,000원, 53,000원의 주가를 당장 5월 달, 즉 한 달 정도 이전에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수 반등 때 48,000원에서 한 5만 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은 일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가치, 여기서 이 바닥을 뚫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공략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번 좀 5만 원까지는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경동나비엔과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수 반등 때는 그만큼의 일부 반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등 때 한번 정도 좀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실 거면 이전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은 반등 때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본전에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5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예, 노래에 그 음감이 좀 있으시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젠을 보겠습니다.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웹젠의 주가가 요즘 계속 우하향을 그려가다가 전거래, 그러니까 어제 그래도 7.8%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손실폭이 아직은 큰 상황이긴 한데요. 저 반등이 주는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웹젠 굉장히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았었고,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뮤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성공한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랑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뭐 여기저기서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간의 그런 협력에 대한 시너지 부분들이 거론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좀 많이 흘러내렸던 것은 게임 섹터 자체의 수급이 좀 흘러내렸던 것과 좀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젠 자체의 문제는 없었는데요. 하나 좀 악재가 있었죠. 국내 최초로, 게임업계 최초로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파행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잠정 협의에 5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대한 투심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도 웹젠의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 이제 2만 원 밑에서 19,300원에 잡혔는데,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19,300원이라는 바닥, 여기가 좀 웬만한 좀 찐바닥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정 바닥에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금요일장에서 지금 7.86%가 들어올려졌어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게임 섹터 중에서 약간 특이점이 나타났죠. 위메이드가 혼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었고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위믹스 코인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위믹스 코인이 가장 지금 높은 현물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동서대학교에서도 뭐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를 10억 정도 가량을 기부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선 이제 산재에 있는 것들이 있죠. P2E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인 시장 규제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관련된 위믹스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관련된 샌드박스 코인이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다 같이 지금 보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랑 관련이 되어 있죠. 지금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CPI가 지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지금 좀 거의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게임 섹터 자체에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드라마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 대장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중국 전역에 지금 틀어지기 시작했고요. 10개 정도 이상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앞으로 바로 판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P2E 관련해서도 정부가 공약에서도 풀어주겠다. 거기서 산업을 투자하겠다, 좀 더 진척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지금 평단가가 32,000원이나 조금 높으신데 그래도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셨고, 그 종목들로 최근 좀 수익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웹젠에 대해서 기대감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평가였으니까요. 보유 의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히든 카드는 무엇인가? 어떤 종목으로 우리의 계좌를 불릴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께 종목을 받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종목 AS 하나만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만쌤께서 6월 7일에 동국 SNC 주셨는데요. 수익률 한 6%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때 키워드로 주셨잖아요. 조금 네.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주시는 걸까요?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대장의 유니슨이 조금 이제 완장을 차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시세 분출은 안 하고 이제 추세가 안 꺾였습니다. 저는 이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도 다 보면은 아직은 추세 이탈한 게 아니라 더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적당히 다 조절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의 흐름이 뭐 CS 윈드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슨이나 CS 베어링이 가장 강한 탄력을, 그 다음에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인데, 저는 이제 이런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상풍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동국 SNC는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다음 채널로 올라갈 수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간에서 당연히 신규 매수도 일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끌고 가셔서 한 7,000원 이상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연범 위원께서는 이화공영 주셨거든요. 수익률 16% 이상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화공영의 주가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가 전략 변경사항 있으실까요? 변경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생각이 혹시 되거든요. 추가 매수요? 아니면 주목. 신규? 주목? 네, 주목. 네, 제가 두 개 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신규 진입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네, 추가 매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이 적절히 찝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안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잠깐 멈춘 느낌인데 아니에요. 250만 호 네, 신규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인사 내각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좀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많은 자산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주 그리고 관련주들을 놓칠 수가 없다.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또 우생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을 계속해서 AS 해오다가 오늘 건설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부터의 건설주들은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전체 섹터 자체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확인했지만 NFT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대바닥에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올라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기초 펀더멘털에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건설 조선 쪽, 네,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그 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진짜 거기에 있는 펀더멘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880원인데 6,900원 부근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까지 적절하게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시장 대비 정말 그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 조금만 사서 어떡하지? 혹은 나 그때 못 샀는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나 신규 접근도 이제 가능한 자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화공영 체크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하나씩 받겠습니다. 진만쌤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5G 관련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5G 섹터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제 HFR과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이전에 있었던 대장주죠, 뭐 에이스테이크나 KMW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은 매물대를 남김으로써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물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일단 대외적으로 5G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로 이제 HFR과 이런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재무 구조가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좀 위험했던 구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성장하는 기업들 딱 두 개에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뭐 당연히 5G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까지 같이 사업권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막 들어서는 초입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 즉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1분기 때 이연된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1분기 쇼티지가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2분기부터는 이연되었던 매출과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급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5G 섹터가 한 번 정도 강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종목을 한 번 정도 시초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나중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안 갔던 5G 통신 장비 섹터인데 전거래일에 시장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진 시스템은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플러스 마감이었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긍정적인 평가 서진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처음 이제 섹터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이스틸, 철강 관련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스틸 같은 경우 관광 관련 특허 다수 보유하고 있고 연 24만 톤 생산이 가능한 대구경 후육 관광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핵심 관련주 좀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또 이제 철강제리 이슈가 제가 이제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철강 쿼터제에 대한 폐지 부분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철강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 2018년도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이 철강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철강 관련 주들이 잘 버텨왔습니다. 잘 버텨왔는데 지금 생산하는 그 캐파에서 철강 쿼터제가 폐지되면은 지금 캐파에서 어떻게든 간에 더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도 뭐 NI스틸이라든지 그리고 하이스틸이라든지 관련된 철강 관련주들이 다 같이 수급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차트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요. 잘 올라왔었어요. 잘 올라왔었고 연초에 좀 잘 올라오다가 또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지수 하락과 함께 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빠지는 것이 아니냐, 철강 관련주 끝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철강 쿼터제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미국이 대중 관련해서도 관세 관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이 원자재 관련된 기본 섹터로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수급 반등을 해보자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는 이제부터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고요. 목표가랑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따 장중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주말 무료 공개 방송이죠. 장중은 아니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철강 관련주 하이스틸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I스틸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분들 무료 공개 방송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지 두 분 궁금합니다. 이제 1시부터 바로 진행하시죠? 네, 오늘은 맞습니다. 어떤 주제로 잡고 이제 오셨어요? CPI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이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실지, 그다음에 혹은 레포트가 어떻게 될지, 지수 반등 때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거시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급 공백인 섹터 등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좀 부담 없이 펜과 노트를 쥐고 한번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FO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를 변곡점을 삼아서 지혜롭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관점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1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철강주 말씀을 주셨고 히든 카드 한 종목 더 오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고해 주세요. 오늘 무방 주제는 다들 반등장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개인들이나 개미들이랑 정말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죠. 내가 개미니까.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고점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두 자릿수가 나오지 않았던 것 자체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가. 그리고 CPI 지수에 지금 너무 하나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근거성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반등을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선물 시장만 보게 되더라도요. 이게 지금 뭐 풋에 굉장히 좀 많이 걸어놓은 그런 자산가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청산이 이루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에 청산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풋에 계속 걸어놓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거기에서도 풋 걸어놓으신 분들이 청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방송 오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됐다면 모두 입장 눈에 띄네요. 예, 오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최현범 위원의 사진 위에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 김진만 위원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찍혀 있네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 이제 머니왕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풀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